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권오을 전 새누리당 의원, 조배석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이 자진 출두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자진 출두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16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고 19일 3차 민중대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구속 집행 직전에 민노총 위원장이 강력 투쟁 의지를 밝힌 겁니다. 지금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오을 전 의원. 먼저 오늘 그 조계종 총무원장님 중재로 물리적 충돌 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한상균 그 위원장의 일에 주장하는 바라든가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좀 살펴봤었어요. 네. 쌍용차에서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하셨더군요. 네. 당연히 본인이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강력한 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 투쟁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민노총은 대기업 노조를 대변을 합니다.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 노조입니다. 그래요. 이 기득권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여러 가지 노동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래 반대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아직까지 직장이 없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충돌 없이 집행이 이루어져서 다행스럽게 조배석 생각합니다. 변호사.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게 노동계의 이런 문제가 그 갈등이 극단적인 것이 좀 반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총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노동계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방법론적인 것에 밀려서 네. 국민들한테 좀 뭔가 공감대를 잃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 전국을 보면서 또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이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네. 그 보수 진영의 결집을 그 유도하려는 그런 프레임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민노총의 강경 투쟁이 오히려 다수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을 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이 공안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혹시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의심이 또 제기하셨고. 강하게 들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복면을 했다. 그러니까 뭐 IS까지 뭐 비유를 하면서 예. 그 외신에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대통령께서 그래도 자기 나라 국민인데 그 IS 비유하는 것은 그래. 좀 심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권오을 의원.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 흐름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라든가 총선에 전략적으로 뭐 이용한다든가 그걸 떠나서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의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 대기업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총파업한다는 자체가 대중성이 없다는 거죠. 노동자합이 대중성을 잃어버릴 때는 실제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타당성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은 뭐 조배석 변호사도 같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신 것 같고. 아니 뭐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총파업이 뭐 정당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진지하게 정말 예.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어렵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터놓고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예.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것이죠. 민노총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뭐 각각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이런 상황을 정부 여당이 선거에 좀 이용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든다. 뭐 IS 관련 발언까지 예를 드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선거에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이 있게 되면은 여든 야든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나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당인데 유리하든 예. 야당인데 유리하든 그렇게 귀착이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나. 예. 이렇게 권오루 의원이 생각합니다. 아까 어쨌든 평화적으로 이 구속 집행까지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중심이 됐습니다만은 조계종의 역할 또 마지막 날 이 총무원장 자성 스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배석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뭔가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신 점은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5개 티라면 그 며칠 전에 그 신도위원 네, 신도회. 예, 거기에서는 이제 퇴고를 네, 요구한 네.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종교 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5개 티라면 튀겠다.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 그 조계종의 수장께서 그런 네. 역할을 하셨으니까 예. 저는 그거는 이제 잘 하셨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근래는 조계사에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노동운동, 그다음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피신처를 많이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명동 성당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해서 알아봤더니 전주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것을 피신처를 금지를 했더군요. 저는 이제는 어떤 종교시설 또 네. 어떤 법 집행하에서는 그 형평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긴급 피난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호를 해주고 설득을 하고 중재를 하고 이것은 좋지만은 네. 하여튼 이번에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충돌 없이 마무리 잘 돼서 그 이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이 중재를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다행인데 그 오죽하면 무슨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닌데 조계사로 가겠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정치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왜 정치권이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결국은 저 종교계가 저 중재하고 뭐 이렇게 사태 해결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권오루요. 저도 한 3선을 거쳤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책임을 느끼고 변명을 하질 않겠습니다. 현재 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배태돼서 현상화된 것 아닙니까? 가장 아쉬운 거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김무성 대표님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최종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겁니다. 집권당 대표가 지는 거고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직접 야당 당사를 찾아뵙든지 아니면 국회 야당 대표실에 가서 타결이 될 때까지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네. 조금 그런 어떤 좀 끈질긴 더 모습이 적극적인 있었으면 노력이 좋겠다. 예, 그런 조계종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네, 저도 3선을 했지만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책임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정치권의 그 문제 해결을 바라는 이제 이런 희망을 아예 가지질 않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많이 이제 반성을 해야 그렇죠. 그 되겠죠. 점이 거기에 더 대해서는 아프죠. 예. 네. 근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가 이제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 정치권이 노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정치권의 이 무산일, 무능 이걸 질타하는 뭐 여론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그 여야가 처리하겠다고 했던 쟁점 법안이 처리되는가 지켜봤는데 결국 처리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어요. 예.
열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 도대체 임시국회 왜 이랬나 싶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뿐만 아니라 여야 간에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쟁점 법안, 뭐 굉장히 많습니다. 들을 어쨌든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된다. 노동오법을 포함해서 이렇게 국회의장이 이례적이라 할 만큼 강하게 여야 지도부를 질타하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이번 이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실는지요? 권오열 전이요. 현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의장님도 직권 상정이 마음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면은 저는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나중에 국민들한테 받는 거고요. 설사 야당으로부터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일은 해야죠. 국회가 제일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일을 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해야 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위배되더라도 해야 된다. 국회 선진화법 위배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죠. 예. 국회 선진화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18대 말에 국회법이 좀 까다롭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직권상정이 그렇게 좀 요건이 더 엄격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직권상정의 가능성은 좀 일축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직권상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당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정 아닐 때는 이제 직권상정 카드도 꺼내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급한 거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국회의장이 직접 저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니까 뭐 여야 지도부 지금 이미 국회는 또 열려져 있고 어떻게 국회의장의 요구에 답변할지 좀 하루 이틀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자, 이 저 다음 상황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 야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참 그 조배석 변호사가 탈당하셨습니까? 예, 지난 월요일 날 그동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예, 새정련을 탈당했습니다. 신당 만들기 위해서 탈당하신 겁니까? 예, 제가 천정배 신당에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대표가 분당 사퇴 없이 또 안철수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탈당 없이 뭐 사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한명숙 전 총리한테는 당적 정리를 요구하고 또 측근들한테는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뭐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기사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이 쪼개질 듯 거친 파열음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홍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육참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한명숙 전 대표 스스로 당적 문제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만간 자진 탈당계를 제출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 등 총선 출마를 타진해온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현역 기초단체장들에게는 불출마를 요청해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문 대표의 최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윤건영 특보의 불출마도 확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계자로까지 점찍었던 친노계 핵심이고 불출마 인사들도 문 대표의 가신이나 다름없는 측근들. 문 대표의 정면 돌파 승부수는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안철수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당 안팎에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도 친노 세력을 향한 비판의 시선을 보낸 바 있는데 문 대표는 당시에도 이들의 이선 후퇴를 결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도 혁신의 진정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안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을 없애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대표가 그런 혁신을 요구하기도 했고 개파를 챙기는 그런 공천으로 비춰질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당을 위해서 조금 대승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고 문 대표의 승부수에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 후 칩거에 들어가 장고 중인 안 전 대표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백나리입니다. 네, 기자 리포트에 육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육참 골단. 이 요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살을 자르고 뼈를 끊어서 뭔가를 환골탈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 움직임, 육참골단, 완전한 환골탈태에 상응하는 이런 조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문 대표가 내려놓는 겁니다. 아, 문 대표가 내려놓는 거. 그거죠. 지금 계속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월 29일 재보궐선거 그리고 10월 28일 그 연이어서 참패했습니다. 예.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작년에 7월 30일 날 안철수하고 김한길 대표는 그 보선에서 패배하자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그냥 혁신이 그 4.29 재보궐선거 뒤에는 혁신위를 꾸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고 10월 28일 재보궐선거는 작은 선거니까 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문 대표는 내려놓지 않고 주변만 그렇게 정리하면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게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거죠.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사퇴하는 거가 아니면 육창골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 예, 그럼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요구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권오을 의원. 저 야당 사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데 단지 야당의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정부 여당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국정 운영에 감독 파트너가 없잖아요. 빨리 야당의 리더십 좀 확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무성 대표가 공천 못 받거나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백의종군 한다고 쪽지 하나 붙이고 갔을 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좀 남겼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한번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야당 지도부가 흔들리니까 파트너가 없어서 이게 국회 운영이 잘 안 된다. 지금 여당 쪽에서 그렇게 걱정하는데.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안철수 의원의 거취 결정이 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수습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조배석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 잔류를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아니 안철수 의원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떻게 보면 창당을 한 주역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은 과연 처음에 그 같이 그 창당을 했을 때 그 정신이 과연 이게 구현이 되느냐 그런 데서 깊은 고민을 할 것이고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안철수 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도 내걸고 제안도 하고 그런데 지금 번번이 이게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잔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탈당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 결국 지금 탈당 쪽으로 간다. 예. 문 대표가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안철수 의원이 지난주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28.5.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호남 유권자들이 안철수 의원 지지로 옮겨갔다. 이렇게들 분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로 읽히게 되면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당 잔류보다는 탈당과 신당 창당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갈 수도 있습니까? 네, 저도 좀 그런 거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게요. 예. 결국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도가 이제 하락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문안박 연대를 그 박원순 시장은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그게 아닌데.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어떤 문 대표와 그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갈등 관계를 보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지금 자기 어떤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남 민심이 조금 이제 그쪽으로
쏠렸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역시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의 대안, 문재인 대표가 제시한 문안박이라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호남 민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런 흐름에서라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당 얘기만 했는데 여당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짚을게요. 나경원 의원, 김성태 의원, 김용태 의원, 뭐 전현직 서울시당 위원장들입니다. 험지 출마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몽준 전 당대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뭐 이제 출마가 예정돼 있거나 거론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서울의 어려운 지역,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 전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사실은 좀 조율을 했어야죠. 조율을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래 의사타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단지 중진이라고 해서 험지로 간다고 했을 때는 또 낮에 중진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중진보다도 뭐 정몽준 전 당대표는 중진이지만 오세훈, 김황식, 안대희는 중진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무게 있는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 그런데 정치에 입문할. 하여튼 선거 전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그것을 본인들하고 조금은 좀 조율을 했어야 안 되나. 왜 이야기가 나오면 실현이 돼줘야 되는데 현재 흐름을 봐서는 그 촉구한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하고 조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도 가능하죠.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누구하고 가서도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금 험지 아쉬운 그런 출마로는 점이 동의하나 그 사전 조율이 좀 없었던 거. 근데 어쨌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도자의 덕목은 희생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의 또 활력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험지 출마는 않았나 일리 있다. 예,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